다육이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육이에게 어떤 화분을 골라야 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마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화분과 다육의 매칭에 대해서 다육을 판매한 농가에서 들은 정보를 기준으로 분갈이를 하셨을 겁니다. 오리가 알에서 부화할 때 처음 본 동물을 엄마 오리로 인식한다고 하는데, 그런 각인은 다육생활에서도 적용되는 듯합니다. 그래서 다육식물에 관하여 처음으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이야기는 뇌리에 각인이 되어 저의 잠재의식에 남아 이후 다육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데, 다육이를 선택하는 기준, 화분과 다육이를 매칭할 때 잠재의식과 같이 저의 의사결정을 통제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다육이를 구매할 때 동네 화원에서는 아무런 언지를 해주지 않아서 급한 대로 동네 생활용품점에서 산 화분에 분갈이를 했는데, 이왕 같은 값이면 큰 화분을 사야겠다는 제 생각에 직경이 10cm가 넘는 화분에 1000원 포트의 다육이를 분갈이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옷을 입은 듯 어울리지 않았던 것이죠. 이후 다육이 전문 매장에서 다육이를 구매하는데, 그때 사장님이 제게 화분은 다육이보다 조금 작게 혹은 거의 같게 쓰셔야 다육이를 죽이지 않고 예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이후 저의 다육 생활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후 저는 작은 화분을 사기 시작했답니다. 보통 화분의 종류는 쉽게 토분, 도자기 화분, 시멘트 화분, 압축 모래 화분, 플라스틱 화분 등이 있습니다. 이는 각자의 취향에 의해 구매하는 부분이라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화분을 선택하든 우리는 대부분 분갈이를 할 때 깔망을 깔고 배수충을 하고 배양토를 넣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육이와 화분이 거의 1대1의 비율이 되게 화분을 골라서 분갈이를 합니다. 다육이의 얼굴이 직경이 8, 9cm에 이르면 톱은 10호 화분이 직경 10cm 정도 되기 때문에 10호 이하로 선택해서 분갈이를 합니다. 로제트가 있는 다육이면 대부분 다육이 얼굴과 화분의 입구를 비슷하게 매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셋업류라고 하면 셋업은 번식이 잘 되므로 주변으로 1cm 혹은 1.5cm의 공간을 두고 계산을 해서 분갈이를 합니다. 너무 꽉 맞게 하면 나중에 잎꽂이나 폭이 나는 번식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랍토베리아나 그랍토페탈론과 같이 목대가 있는 다육은 목대의 길이와 화분의 길이가 1대1이 되는 길이의 롱분을 선택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매년 계절마다 옷을 사다 장롱에 넣어두지만 다음에 같은 계절이 돌아오면 입을 옷이 없습니다. 이렇게 화분을 사다가 쌓아둬도 그 다육과 딱 맞는 화분은 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분갈이 전에는 화분의 속사정을 몰라서 드러난 목대와 로제트만을 보고 추측을 하는데, 생각보다 뿌리가 너무나 건강해서 1대1 비율의 화분이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1대1로 하기에 화분이 큰 경우도 있고 아예 매칭이 되는 화분이 없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화분 속의 배수충으로 조절을 합니다. 만약 화분이 조금 크다고 생각하면 깔망을 깔고 이후 배수충으로 보통 했던 것보다 더 높게 해서 전체 배양토의 용량을 적게 들어가게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1대1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추게 되는 것이죠. 만약 화분이 조금 작다 싶으면 배수충을 더 얇게 하거나, 저는 상토가 빠져나가지 않게 아주 얇게 깔고 배양토를 채워넣기도 합니다. 특히 콩분 분갈이를 할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배수충으로 화분의 용량을 조절해서 분갈이를 하는 겁니다. 보통 농장은 다육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큰 화분에 심어서 몇 년을 키워서 출하합니다. 우리가 소비자로 구매할 때 화분에 가득 차서 화분이 작아 보이는 다육이 많죠? 그런 화분은 그 속에서 오랫동안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갈이가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간혹 고가의 창 다육의 경우에는 몸집보다 큰 화분에 분갈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영양과 수분을 오래도록 화분 내에서 제공을 하기 위해서인데 바로 성장에 중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다육 중에 고가의 다육은 큰 화분에 분갈이를 하고 몸집을 키우기를 원하는데 이는 농가나 다육이 마니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은 성장과 번식에 있습니다. 이때 초보 다육맘의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물마름이 더뎌서 물 관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통 다육이 용토는 배수가 아주 좋아서 화분 안에 수분이 머무는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관수 시기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조심하는 것이 좋겠죠? 제가 한 실험에서 배양토가 마사 70%와 상토 30%의 비율로 배합한 배양토는 물을 100% 관수했을 때 무게가 23% 정도 증가를 했는데 그 정도의 수분을 보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화분에는 그만큼 오랜 시간 수분이 머물게 됩니다. 다만 상면이 넓어서 작은 화분과 비례하는 관계로 측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화분의 사이즈와 배양토의 양은 물마름의 시간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고수님의 경우는 분갈이 시기와 다육이를 키우는 곳의 햇빛과 통풍의 정도, 다육이의 연차 등을 고려해서 관수 관리가 용이하지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육이와 화분의 매칭을 1대1 사이즈로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다육이를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분들 혹은 번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매칭 비율을 고려하시거나 관수 횟수를 늘려주셔야 합니다. 혹은 영양제를 따로 챙겨주셔야 되겠죠. 화분의 크기와 다육이의 성장 역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육이를 단단하게 굳히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1대1 비율로 분갈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분갈이를 할 때 다육이와 화분의 매칭, 정확하게는 다육이와 화분의 사이즈 매칭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육을 살려내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육과 화분 사이즈 매칭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 경험에 의한 것이고 저 역시 다른 선배님들에게 배워서 학습한 내용입니다. 저보다 많은 경험과 풍부한 지식으로 다육 생활을 하시는 고수님들께서는 더 많은 의견과 다양한 경험을 나누어 주셔서 시작하시는 후배 다육맘님들이 슬럼프 없는 여름을 나도록 재능을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